자, 두 번째. 자, 극수필 7강. 자, 제목은 동주입니다. 자, 요거 그나마 이제 좀 최근까지, 이제 최근이 아닌가? 그래도 이제 한창 미생으로 이름을 날린 강하늘이 이제 출연한 영화거든요. 알아? 혹시 보셨나요, 동주? 되게 흑백톤으로 전개되는 이제 영화인데, 강하늘이 윤동주 역할로 등장을 해. 그리고 누구더라? 박정민, 맞아. 제대로 봤네. 박정민이 이제 송몽규라고 이제 옛날부터 친하고 같이 지내왔던 윤동주 실존 인물입니다. 윤동주의 친구로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흑백톤이야. 되게 우중충하게 이제 진행되는 말 그대로 이제 윤동주의 삶을 딱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인 동주, 윤동주 할 때 동주가 맞아. 자, 그런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동주의 삶을 형상화했으니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볼까? 226쪽에 자, 보기 한번 보시면 어떤 개념이 나와? 자, 내러티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자, 내러티브죠. 자, 읽어볼까? 자, 요 내러티브란 시공간 속에서 인과관계에 있는 사건들의 연쇄를 의미한다. 자, 인과관계에 있는 사건들의 연쇄 밑줄. 자, 인과관계에 있는 사건들의 연쇄를 의미한다. 자, 이어서 자, 영화적으로는 영화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자, 특히 영화의 내러티브는 플롯의 전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플롯은 그 대상이 묘사되는 방식이 되고요. 자, 그 전략은 이야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래요. 자, 가령 나오죠. 사건이 순서대로 제시되는 경우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한다. 자, 근데 만약에 그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한다. 이거 다른 말로 역순행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건 의도적으로 이야기와 플롯을 불일치시킨 거래. 자, 이처럼 플롯의 전략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어떻게 이야기를 재구성할 건지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자, 요 이제 플롯의 재구성은 영화의 이해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관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대. 자, 그러면 자, 이 내러티브는 이제 인과적 장면들의 연쇄라고 했는데, 자, 그 구성을 순차적으로, 자, 아니면 역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요 작품은 왠지 역순행이 있을 것 같죠? 자, 없는데 굳이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말 그대로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고요. 읽으면 바로 느낌은 올 거예요. 자, 바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기 전에, 자, 요 작품의 주요 인물, 자, 윤동주. 자, 그리고, 자, 송몽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거 알면 이 작품 읽기 정말 쉬워집니다. 자, 알지만, 자, 우리 윤동주는 독립운동가가 아니죠.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이제 창씨개명 이후에, 자, 요것도 이제 공부를 위한 창씨개명이지, 친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죠. 자, 아마 알고 있는 시, 우리 여기서도 삽입된 쉽게 씌어진 시는 대학생 시절, 이제 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가서 지은 시란 말이야. 자, 그때는,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자, 그 과정에서, 시창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동시에 송몽규는 뭐 하고 있었냐면, 자,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윤동주라고 하는 친구는 시대 현실의 소극적인 인물 유형이다. 자, 그럼 반대로 송몽규라고 하는 친구는 독립운동가로서 시대의 자, 적극적인 저항자다. 이런 말을 쓰겠지, 그치? 자,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는데 윤동주가 요 사이에서 어떻게 낑겨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보자. 자, 씬 넘버 78이 있습니다. 자, 씬 넘버 78. 자, 요 형식을 보니까 시나리오다, 그죠? 자, 먼저 취조실이 나오는데, 자, 볼까요? 자, 동주에게 바짝 다가가는 특고. 자,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너지. 네가 교토로 찾아와서 송몽규를 부추긴 거 맞지? 아니요. 라고 하거든. 자, 맥락상 윤동주는 요런 거 저지를 친구가 아니에요. 자, 아니면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오히려 송몽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취조실에서는, 자, 윤동주를 취조하는, 자, 어떤 이제 뭐 형사겠죠. 형사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윤동주가 취조당하는 요 장면의 시점을 한번 잡아보면 가장 현재라고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작품에 수록된 취조실은 다 현재라고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자, 81로 가보자. 자, 씬 넘버 81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육첩방이라고 하는 방이 나오죠. 자, 여기 일본식 다다미방이고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을 해. 자, 일본이네요. 자, 일본에서 회의 중인 몽규가 나와. 자, 빼고 키 적은 여기 밑줄 조선인 유학생 명단을 펼쳐 보이며. 자, 이런 행동 지시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특고가 말한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송몽규가 되겠다, 그지? 자, 제국대학 출신 포함해 법학과, 의과 장교 시험을 치를 조선인 학생들, 엘리트죠, 엘리트. 자, 여기 제국대학이 지금의 서울대야, 서울대. 그러면 서울대 법대,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서 이제 장교 시험을 치를 친구들. 자, 절반만 합격을 해도 30-40명 이상 조선인 장교들이 나오고 훈련소 의무대 장교로 들어가면 교토 지역 조선인 장교들이 어디로 배치된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뭔가를 꾸밉니다. 자, 가야겠는데 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몽규 일행의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 씬 넘버 82로 가면, 자, 82로 가면 하숙집 안방 앞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은 씬 넘버마다 송몽규의 장면과 윤동주의 장면을 자, 계속해서 자, 뭐 한다?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교차는 현재와 과거의 교차는 아닐 거예요. 동시대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의 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숙집 안방 앞에 쿰이라고 하는 일본인처럼 보이죠? 교토로 제가 갈게요. 영국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어요.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영국 출판사 주소를 주시면 영문 번역본도 제가 보내도 돼요.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자, 전화를 끊는 동주. 몽규 일행들이 계단을 우르르 내려온다. 어디가? 모임이 있어. 기다려, 나도 금방 준비할게. 모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자, 몽규가 선을 긋죠. 밑에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자, 이 모임 뭐겠냐? 여기야, 여기 요 모임. 그래서 송몽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겠죠. 자, 굳이 이런 험한 일에 윤동주를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다. 자, 되게 이제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은 딱 진짜 문학만 생각하는 유약한 소년, 그런 느낌이거든. 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의 일과 윤동주는 서로 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고. 자, 그럼 아까 현재 시점에서 특고가 이제 취조를 하던 내용에 답한 윤동주는 거짓말을 답한 게 아닌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밑으로 학생 1, 2와 나가는 몽규. 자, 그 다음 다시 육첩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씬 넘버 83이죠? 자, 그 다음 커튼이 쳐진 창문 앞으로 오는 동주. 커튼을 살짝 열면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조선인 유학생과 몽규의 뒷모습. 회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해진. 자, 이제 요거는 은폐를 해야 될 일이니까 방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책상 아래 몽규가 사용한 펜이 떨어져 있고요. 자, 그걸 짚습니다. 자, 짚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쉽게 씌어진 시가 삽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삽입시가 나오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입니다. 쉽게 씌어진 시인데, 자, 그럼 요 시의 내용과 장면의 교차 서술이 있을 거야. 자, 볼래? 자,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라고 한 구절 읊은 다음에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텅 빈 다다미방 안으로 비가 들어친다. 실제로 자기가 있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을 시에 녹여냈다는 거 아시죠?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창문을 닫는 동주.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시나리오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insert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영어로 insert예요. 삽입이라고 하는 말이지. 자, 그래서 보통 어떤 해당 장면에 삽입을 쓸 때, 자, 뭐 아니면은 회상 비슷하게 장면이 바뀔 때, 그럴 때 insert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쿠미와 전차를 탄 동주, 효치 수업의 수업을 듣는 동주. 그러면 여기서 효치 교수의 수업이 앞에 나왔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요거랑 일치되는 거지. 자, 뒤편에 앉은 쿠미를 돌아본다. 자, 다음 씬 넘버 84로 갑니다. 자, 가시면 은밀한 회합 장소. 자, 그럼 여기는 송몽규가 있겠다, 그치?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몽규가 회합 장소로 들어서자 10명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한다. 자, 요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레이션의 형식으로 이제 삽입시가 드러나죠.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다시 인서트. 용정들판을 뛰어놀던 어린, 익환, 동주, 몽규. 자, 그리고 연희 전문 시절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여진과 몽규, 처중. 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다시 인서트. 육첩방에서 홀로 시를 쓰고요. 자, 몽규가 학생들 중심에 섭니다. 자, 몽규 주변으로 모이는 학생들 품에서 조선혁명 선언문을 꺼내서 읽는 몽규. 확정이죠? 자, 요 일에 가담을 했다는 게. 자, 몽규가 이렇게 말해. 조선을 깨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고 그 혁명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민중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불합리한 체제를 타도하고 인류가 인류를 억압하지 못하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 자, 다음 장입니다. 몽규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저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자, 이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씬 넘버 86인가요? 5인가요? 자, 85에 다시 육첩방으로 돌아와서 자, 네모친 문제가 나오네. 창문을 닫고 빗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는 동주. 자, 여기 빗소리라고 하는 소재가 나와요. 자, 요거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의 형상화 돼 있죠.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커튼을 다시 젖혀서 창밖을 보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커튼을 다시 젖혀서, 자, 우리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하는 요 구절 있지. 자, 육첩방부터 자, 밤비라고 나오는 요 부분. 자, 시 얘기를 잠깐 하면, 자, 이 육첩방과 밤비 부분은 1년과 자, 8년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 자, 처음에 내가 육첩방에서 밤비가 내리는 걸 인지를 했을 때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근데 8년에서는 이제 이 1년에서 8년 사이에 내가 자기성찰을 한번 하거든. 침전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기성찰 이후에 현실을 재인식하기 시작해. 자, 요 시에서는 이 인식과 재인식 과정에서 소극적 자아가 적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취조실자로 넘어와서 86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 86으로 가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언급된 씬 넘버 81부터 85까지가 자, 과거 장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86에서 자,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에 과거에서 자, 현재에서 과거, 다시 현재로 교차 서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장소가 다시 취조실로 돌아왔거든. 자,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자, 빗소리가 들린다.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구와 동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그러면 자, 빗소리가 자, 취조실에도 들리지. 자, 그럼 보통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쓰냐면 과거 장면의 빗소리 그리고 현재 장면의 빗소리. 자, 요 두 장면을 연결하는 매개체 정도가 되겠죠.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구와 동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그러면서 특구가 뭐래? 너는 송몽규의 그림자다. 자, 모든 일을 송몽규에게 돌려도 이상하지 않지. 송몽규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이유도 목적도 몰랐냐? 부끄럽지 않냐? 라고 하면서 특구가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 무섭게 몰아붙이고 서명란에 자, 밑줄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씨개명 당시의 일본식 이름이죠. 윤동주의. 자,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하면서 그 악수란 장면과 두 손의 깍지를 지는 자, 요 장면이 다시 한 번 더 연계가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쉽게 씌어진 시가 삽입되는 모든 장면들은 자, 기타 다른 장면들과 자,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 윤동주의 삶이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제 영화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신현식의 동주라고 하는 말이고, 자, 그리고 이제 악수라고 하는 깍지를 낀다, 악수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요 마지막 장면들을 보셔도, 자, 우리가 본시에서도 악수라고 하는 친구는 자, 내적 갈등의 해소, 자, 자아 간 화해 이런 것들로 형상화되거든. 자, 요 의미는 뭐 별건 없습니다. 자, 내가 이전까지는 소극적인 자아만을 가지다가 자, 적극적인 자아로의 변화, 자, 태도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뭐 이 정도거든. 자, 그렇다 해서 지금 요 장면 뒤에 이제 윤동주가 송몽규를 따라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장면은 딱히 없죠. 실제로도 하지 않고요.